안녕하세요. 녹제TV를 운영 중인 녹제 조연사입니다. 오늘은 난초의 물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초의 물주기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난초의 작황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물론 통기성도 중요해서 환기를 시켜준 것도 중요하고, 또 때에 맞춰서 시비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, 또 살충제, 살균제 같은 약재를 투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난초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겠죠. 그래서 이 물주기만 잘 배워두는 것도 난초를 대박이냐 쪽박이냐의 작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난초의 물주기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, 일단 난초의 뿌리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이 난초는 제가 심은 지가 몇 년이 됐고, 또 두 개를 합식을 해서 심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분을 털어서 뿌리를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분을 털고 있습니다. 자, 보다시피 난초를 수년을 길렀는데, 저는 지금 처음 털어본 난초입니다. 한 3년, 2년 이상 3년 가까이 기른 난초 같은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난초 뿌리가 굉장히 깨끗하죠. 지금 저곡토가 묻어있는 부분을, 흙 부분을 물로 씻어내면 아마 하얀 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새뿌리도 아주 잘 내렸고요. 기존의 묵은 뿌리들도 특별히 손상된 뿌리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난초를 잘 기르는 게 일단은 물주기가 중요하고, 그 물주기에 따라서 난초의 뿌리가 이렇게 배양이 잘 될 수도 있다, 이런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분리를 했는데요. 첫째, 이 난초에 물을 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,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된다, 혹은 5일에 한 번 줘야 된다,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, 또 유리컵에다가 계량컵을 옆에 난실에 놓고서 그 물이 어느 정도 증발했을 때 그걸 봐가면서 준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, 또 혹자는 그냥 매일 줘도 된다, 아무 상관이 없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. 다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 난을 기르는 데는 절대 고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난실의 환경이 다 다르고, 난실에 들어가는 바람의 통풍 조건이 다 다르고, 또 난실을 문을 여닫는 시간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, 물론 햇빛이 얼마나 들어가는 채광장도 중요하겠죠. 그래서 그 난실마다 물이 마르는 속도가 다르고, 또 바람이 들어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정석이다, 고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자기 난실의 배양 조건에 맞춰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 난초 뿌리를 잘 기르는 사람이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난초는 이론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그렇게 물을 주기 위한 기초 지식, 이것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물을 주는 것이 이 난을 잘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제 난은 잘 보시면 뿌리의 생장점도 그대로 이렇게 살아 있어서 아직도 계속 뿌리가 아직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저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철에는 물을 늦어도 3일에 한 번씩은 줍니다. 날씨가 더 덥고 대기 중에 포화습도가 낮으면 이틀에 한 번씩 줍니다. 난초 연구가들이 말씀하시기를, 이 우리나라 출라는 보통 대기 중에 포화습도가 약 한 60%에서 70% 정도, 이 정도 되면 잘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대부분의 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전문 배양장은 대개 한 60%에서 70% 유지하고 있죠. 그래서 난초 생장하기가 상당히 좋고요, 조건이. 그래서 거기에서 물주기만 우리가 적당하게 잘 응용을 한다면 난초를 이렇게 잘 기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난초의 물주기도 중요하지만, 첫째는 이 난 뿌리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. 이 난 뿌리를 보면 굉장히 두껍죠. 이 두꺼운 이유가, 이 한 가운데 실처럼 가느다란 중심주, 목질근, 단뿌리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스폰지처럼 물을 흡수해서 저장하는 벨라멘 층이라는 층으로 뒤덮여 있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이 난초가
물을 흡수하고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난초 일주일에 한 번씩, 열흘에 한 번씩 줘도 무리는 없습니다. 다만 물을 주는 이유가 반드시 이 난이 물이 필요해서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. 이 분내의 이 난초가 물을 먹을 때, 햇빛을 받을 때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이 난뿌리가 호흡을 하게 되죠. 호흡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입혀서 해서 밑으로 내려온 포도당을 발부에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뿌리로 내려서 다시 물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뿌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. 그럼 일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게 되면 이 분내에서 일산화탄소가 계속 최적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걸 빨리 배출해 주지 못하면 이 뿌리가 자기가 뱉은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됩니다. 그래서 자기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꺼멓게 변해서 뿌리가 죽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뿌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뿌리가 죽으면 당연히 이 잎 끝에서부터 병증이 와서 이 잎이 누르게 뜨거나 죽는 결과가 오게 되겠죠. 그래서 사실은 물을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분내에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물을 준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. 물을 매일 주어도 상관없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이 난이 자기가 어느 정도 물을 먹고 충분하게 되면 더 이상 물을 먹지는 않거든요. 다만 물을 주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기, 깨끗한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주어야 되고 충분히 빠지게끔 많이 주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난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난초는 호기성 식물이다, 공기를 좋아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 호기성 식물이라고 하는 원리는 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고구마나 감자를 심는 밭에도 지렁이가 많이 사는 밭에는 더 고구마나 감자 크게 열리고 잘 열리죠. 그 이유가 바로 그 밑으로 스며들어가는 공기가 충분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들이 충분히 숨을 잘 쉬어서 생산작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황이 좋아지는 것입니다. 이 난초도 똑같은 것이거든요. 그래서 난에 물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난초에 물을 공급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물을 흠뻑 충분히 자주 주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배양된 난초야만이 깨끗한 뿌리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. 일단은 이 분내에 일산화탄소가 적체가 되게 되면 뿌리가 썩어서 죽는다. 이 이유만 잘 알고 물을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난에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, 물을 왜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은 이 난분들에게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